모레부터 제409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가 개회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민선 8기 첫 도정 질문과 교육 행정 질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자, 이제 지역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 도정 질문에 나서게 된 국민의힘 강충룡 도의회 원내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2대 도의회가 지금 출범한 지가 2달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원구성 협상부터 또 행정시장 청문회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협의와 또 준비 또 도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멈췄던 지역의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들이 개최됨에 따라 참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였죠. 또 태풍이 왔기 때문에 네. 태풍 피해 지역도 다니시느라 또 많이 계속 다녔습니다. 바쁘셨던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두 번째 상설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뭐 아직 예. 초기긴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소통 뭐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는 저희 도의회의 재선 의원이십니다. 또 국회의원도 재선하셨죠. 그리고 늘 어느 자리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때 많은 언론에서 미리 얘기했죠.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례적으로 저희 김경환 의장님께서도 적어도 부동산 투기만큼은 절대 안 된다. 부동산 투기가 확실하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자진 사퇴까지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4분과 저희 국민의힘까지 해서 7분의 청문위원들이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농지법 위반이 맞다. 부동산 투기가 맞다. 그래서 부적절 파단하는 내용으로 지사께 이런 내용을 보냈죠. 그런데 어쨌거나 오영훈 지사께서는 강행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와서 정책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소통하겠다, 협의하겠다, 의회 잘 하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예. 자, 지난주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에 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태풍 지역 다녀오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사실 저는 또 겁먹었습니다. 중앙방송에서 이번 태풍은 또 엄청나다 해가지고 밤샜는데 그 생각보다는 내륙의 비와 바람에 대한 피해는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그 파도에 의한 피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동을 시작으로 또 보목, 거문역, 특히 세용교 쪽에 보면 TV도 많이 나왔는데요.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즉 그 서귀포시 또 저희 지역구에 한정적이지만 바다 쪽은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 뭐 대정이라든가 한경 지역의 밭작물이라든가 또 구자라든가 성산포 쪽에 좀 피해가 많았는데 그나마 이번은 공무원들이 많이 준비를 했다. 또 그리고 자율방재단 그리고 군인들이 신속하게 복구를 해줌에 그나마 좀 위안을 많이 갖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뭐 피해가 크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파도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뭐 구자 대정 이쪽에는 밭작물 피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농가 피해가 어떻게 보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 정부라든지 제주도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 제주는 태풍의 길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작물에 대한 보험이 아직까지도 완벽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있죠. 물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희 보목동에 그 폭우를 보면 지금 지붕이 지대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 올 때마다 늘 상습 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뗏박씨 처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귀포시 한정된 예산으로 한꺼번에 몇십억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근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일단 실태 파악을 해봐라.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지역 주민께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좀 주문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저희 의장님을 비롯한 농수축 위원님들 또 도의 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다 같이 갔거든요. 이런 현실을 잘 알기에 이번만큼은 적어도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태풍 북상 소식이 있어서 예. 빨리 또
복구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저희 도정 질문이 그러니까요. 좀 예정돼 있어 가지고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16일부터 이제 도입회 정례회가 개회를 하고 다음 예. 주에 이제 12대 도입회가 민선 8기 도정을 대상으로 해서 첫 도정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질의할 예정인가요? 일단 뭐 2달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 그 동안에 지금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서 여전히 핑계로 일관할지 국토부 좀 핑계를 대려고 좀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 2015년도 성산포 지역에 입지 선정하기 전에는 찬성 쪽연 입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변화 그리고 지금의 입장을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해서 보존과 보전에 대한 강구책 또 그리고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환경 분야, 즉 해양 쓰레기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의 현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제주도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인사 문제를 잠깐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네. 뭐 생각보다는 좀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모든 분들이 선거 공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민들, 특히 저희 의원님들을 전부 다 우리 지사님께서 예언가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죠, 방송에서. 이번 시장이 누군지 제가 맞춰볼까요? 저도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컨벤센터 사장님으로 오시는 분이 누군지 저도 알았습니다. 그 기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변환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도민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분을 제대로 인사를 단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어쨌든 부적격을 표명을 하셨지만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인사청문회는 저희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때의 부적합과 지금의 부적합은 틀립니다. 원희룡 지사 시절에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 오기 전부터 미리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김성원 전 부지사님이 부적합함인데 지역에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셔가지고 그 밀감의 원산지인 효도농협조합장이 삼선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시기냐면 3년간 대학교 졸업하고 막노동한 시기를 주요 공직에 대해서 왜 뺐느냐, 막노동을 왜 뺐느냐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한다거나 또 질문을 1차 산업 종사자인데 누구나 알 수 없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질문으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도덕성이라든가 질문 요지서를 위주로 준비를 하지 전체적인 행정을 전부 다 며칠 만에 준비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적합하다는 내용과 이번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의장님까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즉 지금 협의될 부분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부적합한 내용을 지사께서 어느 정도 수용할 분야의 문제지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사실 좀 이르다. 앞으로 이 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 앞으로 이제 남은 산하기관의 인사에 있어서는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아이고, 앞서 맞습니다. 해주셨고, 자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또 다양한 모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도민들께서 더 이상 제왕적 도지사는 안 된다. 그러한 이유로 전 우금민 지사님, 전 원희룡 지사께서 준비했습니다. 다만 우금민 지사 시절에는 저희 의회에서 부결했고 원희룡 지사 시절에는 그 행정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좀 거부했습니다. 그 이와 더불어 지금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기초의회 폐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팩트로 그 행정부와 또 국회의 설득 논의를 만들고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 이거를 지금 특위를 만들고 또 오영훈 지사께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지만 저희 상설 정책협의회에서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킬 의지는 아니다. 요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에서 그
협의해서 확실히 도민들의 의견을 갖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전 도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주면 많이 좋죠, 사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인가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알다시피 신3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유가 또 고금리도 있지만 고물가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럼 이 시기에 과연 돈 풀기가 맞는 것인가? 차라리 이 돈이면 미래를 위한 준비, 지하수가 지금 그 보존을 위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1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환경적인 문제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할 예산을 여기에 대해 쓸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신3고 현상에 따른 피해를 보고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또 내년도 예산안을 짜야죠.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실 예정인가요? 지금 언론에서 오영훈 지사님 많이 할 때마다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 15분 도시, 또 상장 기업 또 20개 이상 해야 된다. 또 뭐 대부분이 지사님 공약 위주로 돼 있습니다. 상세한 공약도 사실 세부적인 공약도 정확히 갖춘 걸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또 그 코로나19에 따른 사각지대, 이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직접탄을 받은 관광 분야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전혀 고려하는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상임위별로 이제 해외 연수 다녀오셨잖아요. 예,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저 의원님들이 혹시 여행 이런 쪽이 아니냐.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만이 아니고 저희 의회 우리 직원들 너무나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미리 준비하고 의원님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파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반드시 갔다 오매 지역 도민들에게 반드시 도움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다음 주부터 있을 도정 질문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